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엘라바마주는 미국에서 보수 중의 보수입니다. 엘라바마주에서 1992년 이후 처음 민주당 상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화당 후보의 자격 미달과 흑인의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덕 존스 당선자는 승리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인간의 기본 품격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패배한 모어 후보는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모든 것은 신의 컨트롤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은 어린이 성추행 혐의를 받은 로이 모어 후보를 지지한 스티브 배넌과 대통령이 패배한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팍스 등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배넌에게 책임 돌리기를 합니다. 선거와 관련해 대통령의 마지막 관련 트윗은 모어가 질 줄 알았다는 자신의 옳은 판단을 했다는 것이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 패배의 대가는 크고 곧 일어날 것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 상원 의원이 선거 기금을 받으려고 몸까지 던질 수도 있다고 트윗했습니다. 그러자 USA 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질스러움은 바닥조차 없기 때문에 그는 오바마의 화장실 변기나 부시의 구두 닦기 자격도 없다고 사설로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 대한 가짜 성추문 주장이 나돌아 의회 경찰이 조사합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언제라도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대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반응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이자율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슬림 세계의 리더들이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이 중동 평화를 쓸어버렸다면서 이제 미국의 결정은 자신들 국가에 무의미하다는 주장으로 뭉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민주당이신 분들께는 밝은 날이지만 공화당이신 분들 상당수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거우실 겁니다. 남부의 보수성을 빨간색으로 표현할 때 빨간색 가운데서도 짙은 빨간색인 엘라바마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게 28% 표차로 이긴 엘라바마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올인하고 선거 당일 로보콜까지 녹음해서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를 지지했지만 패배했습니다. 결국은 그 엘라바마주, 미국, 세계에 다 그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 엘라바마주는 과거에는 농업 기반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오랜 동안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은 그 산업이 전환된 이후에도 지금도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그 남부주들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사회 이슈에서는 보수성이 그대로 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종 분리를 주장했었던 그 조지 월리스가 4번이나 주지사를 했던 곳이 엘라바마고 전체 인구의 69% 백인입니다. 흑인이 26%이기 때문에 다른 주보다는 뭐 거의 2배 많죠. 미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그리고 아시아는 1.1%밖에 안 되고 엘라바마주는 공화당이 62%, 민주당이 34%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미 전국 평균보다 기독교인이 뭐 거의 10% 정도는 많아서 86%, 개신교 78% 가운데 복음주의가 다른 주보다 뭐 2배, 3배 이상 많은 49%나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앞에 내세운 그 로이 모어 후보가 정말로 그 엘라바마주의 보수에게는 여러 가지 이슈에서 다가갈 수밖에 없었는데 패배한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소녀들과의 그 성 스캔들이요. 성혐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흑인이 백인 인구보다 훨씬 적지만 투표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율 나오는 것 보면 원래 한 18%, 보통 보궐선거는 굉장히 낮잖아요. 그 정도 예상했다가 25% 하다가 뭐 40%까지 될 것이라고도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수십 년 동안 흑인 지역에서 엘라바마주에서 투표를 하면서 길에 줄을 길게 서서 오래 기다린 뒤에 투표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흑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만든 영화 그 노예 그 영화에서 또 잘 묘사된 그 셀마 지역 흑인들은 어제 그 술집에서 바에서 원래 미국에서 선거 개표하는 날은 사람들이 바에 뭐 펍 레스토랑 같은데 많이 모이잖아요. 새벽까지 헤네시로 건배하면서 내가 정말 줄 서서 투표에 참여한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흑인의 96%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선거할 때 받았던 투표율과 이제 거의 맞먹었는데 흑인 여성의 98%, 흑인 남성의 93%가 어린이 성추행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들도 57%가 덕 존스 후보에게 투표를 했고 또 온건한 유권자의 74%, 45세 미만 유권자의 61%가 공화당 대신 완전히 공화당 레드 스테이트인 엘라바마에서 민주당의 덕 존스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선거의 승리자는 덕 존스 후보 자신과 민주당 미투 무브먼트 그리고 이제 그 로이 모어 후보에게 반대한 공화당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패자는 지금도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로이 모어 그리고 이제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베넌 처음부터 그를 강하게 지지했죠. 대통령 이런 사람들입니다. 현재 뭐 한 1.5% 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겼고 투표 숫자로는 뭐 67만 표, 68만 표 이 정도에서 2만 표 조금 넘게 앞서갔고 그런데 이제 그 스캔들이 나온 이후에 도저히 공화당에서 로이 모어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다고 해서 라이린 캔디데이트 쓴 사람이 2만 표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1.5% 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그 승리 패배를 확신을 하는데 지금 로이 모어 후보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 덕 존스 그 후보가 당선하고 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그 엘라바마가 정말 상식에 의해서 분열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단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I have always believed that the people of Alabama had more in common than to divide us. 언제나 그런 것을 믿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선거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로이 모어 후보에게 관한 것도 아니고 모두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This campaign has never been about me. It's never been about Roy Moore. It has been about every one of you and your sons and daughters. It's all of those volunteers. 네,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아이들, 그 뭐 손주들 다 얘기하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 라티노 땡큐, 주이시에게 해피 하누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당히 여러 번 강조한 것인데 이 캠페인은 품위와 존경에 관한 것입니다. This entire race has been about dignity and respect. 그리고 이어서 다시 법에 관한 것이고 법 질서에 관한 것이고 어느 지역에 살던 집 코드에 상관없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대한 그 정의의 표현이었습니다. This campaign has been about common courtesy and decency and making sure everyone in this state, regardless of which zip code you live in, is going to get a fair shake in life. 네, 상식적인 예의와 품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라바마주가 아주 그 오랜 동안 그 과거 로이 모어를 비난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지금 right now 우리가 그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결국은 USA를 외쳤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그 배려하면서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그 KKK단이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그 수십 년 전에 뭐 그로 인해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여러 가지 그 인권 운동, 민권 운동도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잡지 못했던 KKK 불지른 멤버들을 나중에 기소를 했었던 검사 출신이잖아요. 닥터 킹의 얘기를 강조하면서 정의를 말합니다. 도덕적인 그런 그 우주의 ARC는 아주 길지만 결국은 정의를 향해서 휘어갑니다. Dr. King said, as Dr. King liked to quote, the moral arc of the universe is long, but it bends toward justice. Tonight, ladies and gentlemen, tonight in this time, in this place, you helped bend that moral arc a little closer to that justice, and you did it. 네, 정의를 향해서 좀 더 가까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ladies and gentlemen 전부 힘을 못 보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어제 이제 끝나고 나서 당연히 그 패배를 시인한다는 연설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로이 모어 캠페인 의장이 나와서 끝이 아니다. 총무처 장관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I've just talked to the Secretary of State, John Merrill. He invites you to come to his office tonight at 11 p.m. 네, 근데 11 p.m.에 이제 세크리터리 총무처 장관에서 기자들 가보십시오. 뭐 발표가 있을 겁니다. 해서 뭐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이 모어 후보 자신을 소개를 했는데 역시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더군요. That it's not over. And we still got to go by the rules about this recount provision. 네, 룰에 따라서 아직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은 갓이 컨트롤한다고 말합니다. I'm not very comfortable in visiting with. 이 얘기는 그 총무처 장관의 얘기였고요. 결국은 갓이 그 컨트롤한다. God is always in control. You know.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만 표 이상이면 1.5% 이상인데 엘라바마주 법은 0.5% 미만이면 재개표를 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총무처 장관은 로이 모어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로이 모어와 그 캠페인 의장이 내 사무실에 와서 깜짝 놀랐고 굉장히 불편했다. 나는 기자들이 올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이 모어 측의 얘기와는 달리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는 조금 있어야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군인 표나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도 이미 부재자 투표는 개봉이 됐고 크게 달라질 일은 없고 만약에 0.5% 미만이었을 때 본인들이 비용을 댄다고 하면 재검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가 뒤집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총무처 장관의 얘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라이린 볼트가 이 모어 후보가 진 것의 큰 그 요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2만 몇 표가 나왔고 2만 몇 표 차이로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선거는 선거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다시 트윗을 했는데 내가 원래 예비선거에서 로이 모어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로이 모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맞았다. 로이 모어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벽이 너무 높았다. 내가 맞았다.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전해지는 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 로이 모어를 처음부터 강하게 지지했었던 스티브 배넌, 브레이트바트의 CEO이고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에게 책임이 다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얘기 들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팍스 뉴스의 팍스 앤 프렌즈의 호스트 여성 호스트가 이건 대통령에 관한 심판이 아니다. 이게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심판이다. 그 헐리우드의 프로듀서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사마다 다 보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다른데 분명한 것은 민주당에 좋고 공화당에 나쁘고 공화당에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하기를 로이 모어 패배는 스티브 배넌 때문이다. 이 월스트리트저널도 대통령은 비난하지 않죠. 그래서 그 패배 대가는 크고 곧
곧 닥칠 것인데 덕 존스는 연방 대법관 지명을 포함한 모든 이슈에서 상원 민주당에서 공화당에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018년에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하면 보수 지명자를 내기가 힘들게 됐다. 그러나 공화당 후보가 떨어져서 좋은 뉴스라면 공화당이 내년 선거에서는 상원 다수당을 지키기 쉽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당선됐다면 계속 공화당은 어린이 성추행범의 당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딱 도장이 붙는데 그가 당선되지 않아서 그런 게 좋다고 했고 그리고 스티브 배너는 테드 크루즈 정도를 빼고는 현역 의원을 내년 선거에서 다 떨어뜨린다는 계획을 했는데 스티브 배너는 보수의 정책보단 자신이 킹메이커라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공화당과 대통령에게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캐릭터를 본다는 것을 가르쳐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28%포인트 차이로 지지를 했지만 그 똑같은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로이 모어를 에게 투표하라고 했을 때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들 유권자는 대통령이 대통령스럽게 행동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라바마가 옐로우 해머 스테이트라고 오늘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 새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레드 중에 레드다. 주의 플라워가 동백꽃이에요.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1월, 2월, 3월 이때 되면은 데스칸소 가든 같은 데 가면은 동백꽃이 빨간색 동백꽃이 정말 주렁주렁 달려있게 탐스럽게 목련꽃처럼 목단 피오니 큰 피오니처럼 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 빨간 색깔도 변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변화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공화당은 어쨌든 공화당이 결점이 있었던 후보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성할 것이고 민주당은 어떤 또 엔진 돌리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양쪽에 다 에너지를 준 것은 분명한 선거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이 다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의 색깔에 따라서 때로는 봐야지 되는 부분도 있는데 팩트는 팩트로 보더라도요. USA Today 하면은 미국의 지금 주요 신문이 한 1,400 몇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구독률 넘버 1입니다. 넘버 2가 월스트리트저널, 넘버 3가 뉴욕 타임스, 넘버 4가 LA 타임즈, 5가 뉴욕 포스트 이렇게 되거든요. 넘버 1이라는 것은 그만큼 좀 약간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설을 쓰더라도 항상 본인들의 사설이 있고 본인 사설에 반대되는 오피니언을 함께 씁니다. 그리고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런데 오늘 USA Today가 저는 이렇게 혹독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딱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로 한 수준 높지 않다는 그런 말의 수준으로 대통령을 비난을 했습니다. 너무 내용들이 쇼킹해서요.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가짜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기 전에 항상 중요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엘라바마주에서 92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이 당선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좀 정치 슬럼프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기반이 나이든 백인 크리스천 남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엘라바마이기 때문에 엘라바마주에서 대통령이 올인했는데도 못 이긴다면 다음에 다른 주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선거에서도 버지니아와 뉴저지주에서도 이겼는데 이기는 것도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퍼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뉴저지는 지금은 공화당이었었지만 워낙에 공화당 크리스 크리스티가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된 것을 그렇다고 하고 버지니아주에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했었던 후보 대신 전 대통령 오바마가 지지했었던 민주당 후보가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하원에서도 수십 석을 가져갔고 많은 검찰총장까지 다 민주당이 됐잖아요.
특히 주지사는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누구죠? 힐러리 클린턴의 차이가 한 5%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9%로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그때 벌써 조심하는 사인이 나왔고 이번에 엘라바마에서 더 큰 사인이 나온 그런 것이고요. 미국 언론은 브레이트바트 같은 경우는 그 로이모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었던 그 스티브 배넌이 여전히 지금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이런 뉴스가 아주 애매한 거죠. 지금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대통령이 거봐라 내가 맞았지 나 로이모이가 질 줄 알았어 이렇게 그 트윗을 했었을 때 그래서 내가 예비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었던 거야. 그랬을 때 그 앤더슨 쿠퍼라는 CNN이요. CNN에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딴 사람 따로 있고 흑인 앵커고 이 사람도 몇 번째 안에 싫어할 텐데 앤더슨 쿠퍼의 어카운트로 really? 대통령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 내가 알았다고 하니까 really? 하면서 아유 한심한 패배자 이렇게 썼는데 브레이트바트가 이것을 쭉 보도를 하면서 거봐라 CNN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앤더슨 쿠퍼의 어카운트가 해킹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앤더슨 쿠퍼도 내가 쓰지 않았는데 나는 며칠 동안 트윗도 안 하고 답도 안 하는데 그리고 이제 CNN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무엇보다도 브레이트바트도 앤더슨 쿠퍼와 CNN의 입장까지도 내용에 보면 다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아직도 제목 자체는 CNN의 앤더슨 쿠퍼가 트럼프에게 한심한 패배자라고 했다. 이렇게 딱 그 제목을 달아놔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좀 분노하게 하는 이게 아주 의도적이거든요. 그럼 아예 시차상으로 몰랐다던가 앤더슨 쿠퍼나 CNN이 우리가 한 것 아니다 하고 얘기한 것을 해킹당했다는 것을 알아서 내용에는 쓰면서도 바쁜 사람들이 딱 그 헤드라인만 볼 수 있잖아요. 언론의 보도가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척 슈머 민주당 그 상원 그 원내대표가 가짜뉴스 피해자다 하면서 지금 그 의회 경찰에 수사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여러 매체에 어떤 사람이 13페이지짜리에 척 슈머에게 성희롱 당했다는 것을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고소하는 고소장처럼 보여요. 실제로 보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쫙 사람들한테 돌린 겁니다. 그런데 척 슈머의 이름으로요. 전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일했었던 스텝 이름으로 그 스텝이 얘기하는데 난 모른다. 아니 내 사인도 가짜고 나에 대한 그 좀 기록 사실도 틀리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몇 월 며칠 워싱턴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그 척 슈머는 워싱턴에 없었고 뉴욕에 있다든가 몇 월 며칠 어디서 일했다 할 때 척 슈머는 또 여기에 없었고 프랑스 파리에 있었다던가 완전히 가짜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누구를 딱 그 지목해서 가짜로 퍼뜨리는 이런 것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마 미국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점심을 먹으면서 또 커피 타임에 이 뉴스를 가장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뭐 발행 부수도 가장 많은 200만 부가 넘거든요. USA Today가 주중 그 발행 부수가요. 그러니 인터넷 웹사이트로 보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 웹사이트로 링크를 돌려서 보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설인데요.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제 제가 뉴스에서는 커버하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 이 그 상원 의원에게 음탕한 여자 마치 그 매춘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욕주가 지역구인 그 여성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희롱 당했다는 여성들이 나오면서 사임해야 된다. 의회에서 조사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상원 의원은 아주 그 가벼운 그 상원 의원인데 선거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척 슈머의 완전한 하수인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 내 사무실에 와서 선거 기금을 달라고 구걸했다. 돈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을 것이다. 여기서 무슨 짓이라도 했을 것이라는 게 여러 전후좌우 사정으로 봐서 몸이라도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USA Today가. 그래서 이제 이 여성도 내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지금 질 브랜드 상원 의원입니다. Sexist smear intended to silence me, and I'm not going to be silenced on this issue. I've heard the testimony of many women, numerous accusers. 네, 커스틴 질 브랜드 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USA Today가 트럼프의
저질스러움은 그 저점은 바닥도 없다. 상원의원에게 음탕한 여자 매춘부라고 부르는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기념관 화장실 변기 닦기나 조지 W. 부시 대통령 신발 광내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은 어제 이제 이런 그 트윗이 있은 뒤에 꼭 점심시간에 요즘엔 저희 로스앤젤레스 점심시간에 브리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보게 되는데요. 재미있으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자나 여자나에 대해서 대통령이 와서 돈 달라고 했다 하는 얘기를, 남자에게도 했으니까 이건 여성에 대한 그런 그 뜻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USA Today는 사설에서 세라 허커비의 그 말은 틀리다. 이런 말을 돈 받기 위해서는 뭐라도 했을 것이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는 말은 남자에게 할 때와 여자에게 할 때 다르다. 후보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저널리스트에게 지금 팍스에서 MBC로 간 메건 켈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녀의 어디서든지 피가 줄줄 흐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여성에 대해서 이슈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그렇게 대통령이 몸 어디서든지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코피 말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차별적인 언어의 가솔린에 아주 유쾌하게 성냥을 확 그어서 불을 붙이는데 활활 타라오를 것을 다 알면서 한다. 그러니 그런 말을 하는 대통령은 오바마 기념관 화장실 변기 닦기도 자격 미달이고 조지 부시 대통령 구두 닦기도 자격 미달이다. 광내기도. 죄송합니다. 구두 닦기를 신성하게 일로 하시는 분. 저는 저의 구두를 고쳐달라고 맡겨주시는 분 항상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과 그 당당함에 너무너무 그 사랑과 존경을 표시합니다. 아무튼 그 비유를 하자니 이렇게 된 거예요. USA Today가. 정책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USA Today는 오바마와 부시도 여러 분야에서 실패했고 약속을 깼고 진실 아닌 것을 말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품위를 지킨 건 분명하다. 디센시를 지킨 것은 분명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특별하게 이상해서 캠페인 기간 중 여성 성추행 비난이 있을 때 답변은 그 여자 얼굴 좀 봐라. 내 말을 믿어라. 그 여자는 나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 또 다른 여자에겐 피플리즈 기자였죠. 그 여자 페이스북 좀 체크해봐라. 내 말 이해할 거다. 얼굴 좀 봐라. 다른 정치인이나 유명인도 그런 스캔들에 대해서 난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부정하지만 이렇게 그 여자들 봐라. 내가 어떻게 하게 생겼냐. 가슴을 움켜쥘 만한 그 정도의 매력이 있느냐. 이렇게 저질로 대응하지는 않았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 모어 후보를 지지를 했고 298일 동안 1628번 잘못 표현을 했거나 거짓 표현을 했으니 워싱턴 포스트의 체크에 따르면 하루에 5.5회 거짓이나 잘못을 살포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케이스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자신에게 이득을 챙겨서 takes advantage를 해서 뉴욕의 그 테러 공격 실패에 대해서는 가족 이민을 이제 치워버려야지 된다고 하는데 27살의 용의자가 영주권을 받고 방글라데시에서 와서 미국에서 산 이민자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 모든 이민자가 다 그런 지적을 받아야지 되는가? 이민 그 테러리스트 용의자나 대통령은 이민자 부모를 둔 연방 판사도 부모가 멕시코에서 이민 왔다고 인디아나에서 태어난 연방 판사도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이 멕시코 사람이라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 또 일도 안 한다. 1200개 주요 직책 가운데서 지금 60%가 지명도 못하고 어떻게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윤리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모든 우리가 대통령 후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다 해왔던 세금 보고도 안 했고 그리고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본인의 재산을 넣은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이해관계 막 얽혀 있고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참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단지 6명만이 이런 대통령에게 사임하라고 하는 게 놀랄 노자로다. USA Today 사설입니다. 국가는 완전한 대통령을 기대하진 않는다. 그리고 분명하게 심각한 오점이 있는 대통령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도대체 이 대통령은 진실과 윤리를 무시한다. 기본 의미도 무시한다. 의무도.
품위는 없고 거짓투성이다. 그가 말하는 아메리카를 그레이트하게 하는 데는 대단히 필수적인 실패 조건만 갖고 있다. USA Today 사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한 11시쯤이니까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있으면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자율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부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세 번째고 또 오늘이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마지막 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공화당이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완성을 해서 뭐 다음 주 정도는 뭐 투표를 한다는 세금안 그런 것들이 기업과 개인 세금 감면 이런 이 경제에 관한 영향 같은 것이 뭐 어떤 내용들로 연방준비제도는 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죠. 그리고 네, 하원이 금요일, 상원이 다음 주 월요일 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는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최고소득자의 세금률을 조금 내리기로 상원안과 하원안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37%로 하기로 아마 거의 마무리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21% 원래 이제 20%를 하기를 원했는데 대통령이 2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1%라고 하는데 보통 미국의 법인세가 35%로 높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디덕션이 많기 때문에요. 이리저리 하면 35% 내지 않고 한 29% 정도 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G20 국가 중에서 그다지 높았다고는 실제로는 원래 그 세금률과 적용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 지금 고소득자의 세율을 뭐 39.6% 상원 그대로 둔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37%까지 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하는 그 디덕션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부자들이 세금 늘어난다고 걱정하니까 이렇게 탑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이 정도로 하기로 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좀 잘못 말씀드린 거 있지 않나요? 숫자 항상 틀려요. 전체적으로 법인세에 10년 동안 1조 달러를 깎아주고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10억, 100억, 1000억 달러 나머지 가구에게 3천억 달러를 깎아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숫자상으로 혼돈이 있었으면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돈 받으려면 뭐라도 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그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 기금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5천 달러.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에게도 2,000달러 받았는데 뉴욕의 선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 1,00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금을 했기 때문에 그 1,000만 달러 넘는 데서 4,800달러인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금 받았었는데 그 정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뽑기도 먼입니다. 일단 뭐 숫자가 나와서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연설을 했었던 것이 그제부터 조금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많이 가려지기는 했는데요. 미국의 띵크탱크 가운데서 성향이 있지만 애틀랜틱 카운슬은 워싱턴 DC에 있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좀 초당적인 그런 곳이죠.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인가요? 이렇게 함께 이렇게 했던데 한마디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미국은 북한과 언제라도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 해서 원한다면 우리 우선 일단 만납시다. 동그란 테이블이건 뭐 네모난 테이블이건 만나서 이루어질 만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핵무기를 포기를 해야지 되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다른 틸러슨 국무장관의 얘기였습니다. We're ready to talk anytime they'd like to talk. But they have to come to the table and they have to come to the table with a view that they do want to make a different choice. In the meantime, our military preparedness is strong. Because of the situation, the President has ordered our military planners to have a full range of contingencies available. 네, 그렇지만 이제 군사적인 것도 우리가 항상 최고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는요. 대통령의 오더대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국무장관이니까 외교적으로 뭔가가 군사적인 이런 것이 있기 전까지는 외교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을 다 포기하라고 하고 포기할 것을 기대하기는 북한이 너무 많이 핵에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 발표가 나온 뒤에 애틀란틱 카운슬이 이제 국제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그런 띵크탱크잖아요. 백악관은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북한은 일본, 중국, 한국뿐 아니라 세계를 위협하게 행동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나쁜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국무장관이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유엔 대사가 그 제프리 펠트먼 대사가 지난주에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외교관과도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말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이 조금 자꾸 어려워지고 있네요. 돌고 도는 거니까. 무슬림 세계 리더들이 그 트럼프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수도다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 자체가 평화 가능성을 쓸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의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은 터키에서 그 무슬림 리더들에게 지금부터 미국은 중동 평화 과정에서 합법적인 역할을 갖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예루살렘 그 결정이 범죄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므로 미국은 중재 역할에 맞지 않는다. 터키의 외무장관도 미국은 이슬람식 국가들이 침묵하길 기대하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약자 괴롭히는 그런 것으로 평화 공존 가능성은 점점 없앨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그 미국의 결정은 우리에게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네, 이 부분이 아니라요.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많은 일이 있고 로스앤젤레스는 아주 지금 더웠다가 오늘부터 조금 나아지기는 한다고 하는데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상도 날씨도 사람도 강혜신이었습니다.